붙잡혔을 때 불. 이렇게 오랜만에 하니까 검표를 가면 이 규정을 예를 들어서 선거 끝나고 나서 위반을 한 사례들이 있고 그리고 뭐 고소 고발이 왔는데 그 처리는 우리 선관위에서 가야 하는 게 아니지. 법정입니다. 어? 법적이 넘어가면 이제 우리 선관위가 가야 되는데 당에서 통과하면 아니 여기가 다 막혀. 잠시만요. 저희 한 3분 정도만. 이게 왜 떨려요? 아 이게 왜 또 이렇게까? 들어가 보세요. 괜찮아요? 차야 돼. 내가 맞춰. 안 끊어와. 아, 차는 높이든 해야 돼. 그래야, 그래야. 다 됐습니까? 제pad에서 맞추세요. 공화당 라이브가 안 들어갔는데. 요거 뭐? 하나 안 했잖아. 내가 떼었습니다. 아, 아니, 잠깐만. 약간 뒤로 밀어서 좋을 것 같긴. 어? 설정이 문제가 있나? 이거는 괜찮은데. 카메라 파이가 바뀌었나? 어? 그냥 나도 거의 1분이면 돼요. 1분만. 우리 장모님은 건강이 점점 좋아집니다. 점점 좋아지는 게 나이가 있는데 노래를 많이 해요. 노래를 조금 나아지네.
아니 저거 훨씬 잘하지. 응? 훨씬 잘하지. 아니야. 그래도 워낙 충격이 지난 집회 때 공기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켜놓았어요. 매일 그래. 아, 매일 그래. 그것도 일어나서 아, 그렇죠. 우리 됐어요. 여성분 그냥 지난번에 왔다고 생각해. 네. 괜찮냐 그랬더니 괜찮. 자기는 하루 10kg 얼굴 큰 거더라고 그래가지고 하루 10kg 나는 그림 못하고 그냥 여기 좋고. 그냥 준비 다 됐습니다. 다 됐어? 예. 아니 저 우리 공안을 알고 있지. 아니 됐어요? 됐어? 예. 네. 시작합니다. 야. 이제 우리 공화당 상기 지도부 선출의 선거가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5, 26, 27일 3일간 이제 전자투표를 통한 선거가 있고 27일 날 우리 킨텍스에서 최종 전당대회를 하는데 우리 선관위에서 아주 성공적이고 원활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최종 회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8월 15일부터 며칠 안 됐습니다만은 선관위에서 결정한 방침과 지침에 따라서 각 후보자들이 아주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 특히 유튜브를 통한 정견 발표 등을 하고 있는 저도 잘 경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한 걸음 더 발전된 모습을 이번에 볼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각 후보 쪽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기간 중에 이런저런 많은 그 후보들 쪽에서 제기된 내용도 있었고 또 당일까지 우리 당원 동지들이 꼭 좀 명심하고 준수해 줬으면 하는 그런 사항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관위에서 회의를 미래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그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비방 행위가 지금 공카를 비롯해서 또 심지어 일부 특정 유튜브라든지 또 개별 카톡방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수단을 통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후보를 알리고 하는 이런 행위는 다 보장이 돼 있고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우리 또 당원들이 정말 우리 당원 상호간에 해서는 안 되는 그 언어를 사용해서 비방을 하고 하는 행위들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에 관한 당 규정 29조에 명확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선거위원장으로 다시 한번 당원 동지 여러분과 각 후보자들 그리고 후보를 지지하는 진영 동지들께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비방을 지나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용어를 쓰고 하는 행위는 자제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선거가 끝나도 당사자들끼리 형사소송까지 갈 수 있는 우리 당원끼리 불상사는 나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당대회를 하고 지도부를 선출하는 것은 당이 더 발전하고 잘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내분을 일으키고 전당대회 이후에 또 걷잡을 수 없는 반목과 갈등이 지속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잔치집처럼 화합하고 단결된 잔치 전당대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후
제발 당원 동지 여러분, 개인 감정, 하고 싶은 말씀, 표현 방법 이런 거를 우리 공화당답게 해 주실 것을 선관위에서는 오늘 결의를 했고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선거 사무요원 신고 문제가 지난번 우리 선관위에서는 우리 당에 이게 당대표 최고위원 선출 가능 규정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기록 근거가 없습니다. 그 규정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난번 우리가 1차 회의 때 논의한 것은 당원이 아닌 사람,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돼서 하는 것은 곤란하다 하는 의견이 제시가 돼서 우리 공직선거, 국가의 공직선거법상 규정 이거를 준용해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그런 팀을 꾸려서 운영하는 후보 측에서는 선관위에 이를 신고하고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이 점을 각 후보 진영에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고된 명부를 봐야 당원이 아닌 사람이 활동하고 있는지 또는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그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고 있는지 검색이 가능한 겁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엄성적으로 편의적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이게 또 선거 이후에 시비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는 우리가 그 당시 그렇게 결정을 했고 그렇게 요구를 한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준수를 하고 이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당일 그 대회장에서 현수막이라든지 또는 개인 피켓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이제 그 소위 후보를 알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유의물 이런 소품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오늘 논의가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선관위에서는 핀테스 그 건물 안에는 당에서 제작한 후보를 알릴 수 있는 규격화된 현수막 하나씩 걸어줄 겁니다. 그 외에 후보자 진영 또는 지지자들이 만들어 와서 현수막을 걸게 되면 지금 킨테스 측에서 그거를 지금 아주 난색을 표하고 사실상 이걸 불가하다고 지금 협의관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 우리가 최대한 협의는 하겠지만 사실은 그 안에 남발되고 걸려있고 일이 막 되면은 이 걸 장소도 없고 걸 수 있는 수단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걸다가 사고 날 우려도 있고 그래서 킨테스 측하고 지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선관위 회의 결과는 피켓은 자유스러운 어깨띠 피켓 이거는 자유스럽게 해와도 됩니다. 다만 프랑카드형 개첩형은 선관위에서 그렇게 후보당 한 개씩 게시를 쭉 해드릴 테니까 그걸 활용하시고 개첩용 프랑카드는 걸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요즘 뭐 코로나도 있고 또 사람이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후보자 개인 심상에 어떤 참석을 불가피하게 못할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논의된 건데 올 수가 있는데 지금 후보당 7분 내외로 정견 발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참석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후보들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오늘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본인이 원하면 7분짜리 영상을 만들어서 주면 선관위에서 그것을 그날 참석한 당원 동지들에게 털어준다. 이렇게 오늘 결정됐으니까 어떤 후보든 참석해서 직접 정견을 발표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도래되면은 원하면 영상물로 준다. 그것도 원하지 않으면 뭐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당일 행사장 안전 문제도 우리가 되고 해서 있는데 오늘 선관위에서는 일산 서부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그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 하나 불의의 사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오늘 조치를 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했잖아. 영상 친구가 영상 대신에 연설문을 참석할 수 없는 후보가 연설문을 특정인을 시켜서 대독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허용이 됩니다. 할 수 있어요. 영상을 제작해서 하든가 연설문을 대리인을 통해서 대독하는 거 이건 허용을 했으니까 그 후보들께서 참고를 해서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 홈페이지 공식 카페에 여러 가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방, 해서는 안 될 막 그 욕설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데 이거 선관위에서 어떻게 좀 처리해달라고 그러는데 사실상 이거 선관위가 직접 개입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선거 끝나면 당사자들끼리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제해 주시고 정말 이거는 안 되겠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 선관위에서 별도 심의를 통해서 삭제 또는 처리하는 것을 이런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당원 동지들이 전부 자제를 해야 돼요. 자제를. 그 다음에 당일날 투표 이제 그 25, 26, 27, 3일간 전자투표를 하는데 우리 당원 동지들께서 킨텍스에서 직접 도장 찍어 투표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 분도 계신다고 해요. 그건 분명히 없습니다. 현장 직접 투표는 없고 전부 전자투표를 하는데 보니까 약 그 투표 선거 인원이 48,000여 명이 됩니다. 48,000여 명. 그래서 일부 후보 진영 쪽에서 여기에 대한 후보 그 당원 명부도 안 주면서 선거운동을 어떻게 하느냐고 의뢰를 제기를 했는데 선관위에도 이걸 최대한 빨리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주관하는 업체의 사정으로 오늘 11시에 우리 베네롱 간사가 접수를 해서 바로 메일로 각 후보 진영에 통보를 해줬습니다. 안심물을 전환시켜가지고 해줬으니까 그걸 가지고 후보 진영 쪽에서는 선거운동을 하시고 당일날 투표할 때는 25일 새벽 아침 25일 06시에 안내 문자가 본인 핸드폰으로 쫙 옵니다. 오면은 생년월일 인정하라는 거 인정하면은 바로 당대표 1명, 최고인 1명 투표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요령은 나중에 끝나고 우리 변관사가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8월 15일 날 그 연설 관련과 현장에서 무슨 발언 얘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어서 이건 제가 직접 변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차 우리 선관위 회의에서 8월 15일 날 후보자 연설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원칙적으로 이거는 후보자들한테 무대에 서서 연설 기회를 주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그런 의견이 접수가 되어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당대표는 아이고 후보자이지만 이미 그 전에 이 8월 10일 집회를 계획을 하고 이렇게 했던 조은진 후보에 대해서 직접 연설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러면 한건영 후보한테도 연설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냐. 오케이. 이거 다 주기로 만약에 그걸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하긴 하니까 조은진 후보도 그날 현장에서 연설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안 하기로 했고, 그러면 후보 연설은 안 하는 걸로 그 당시 우리가 내부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한건영 후보는 제가 개인적으로 통보를 했어요. 그날 여기 왔길래 기원 출전하러 왔길래 만약 그날 조은진 후보가 연설을 하게 되면 우리 한건영 후보도 연설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오시오. 다만 선거에 관계되는 연설을 하면 안 되고 건국제도가 8.15 건국에 관한 연설은 해야 됩니다 하고 내가 통보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날 마침 연설이 서로 없어서 그날 왔을 때 양해를 구하고 두 분 다 연설을 하지 않는 걸로 최종적으로 했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건영 후보가 나한테 문건을 하나 가져왔는데 그 문건 내용이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헤어지면서 내고 그러더라고. 자기를 이렇게 전 대표하고 연관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표님 저는 이규택 의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 나한테. 그래 알았다. 알았다. 나뭐 그거 관심도 없어요 그분에. 그러고 갔는데 어떤 분이 나는 이규택을 가다니까 그 대표님은 조은진을 한테 잘 도와줘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여러분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제가 그 얘기를 현장에 듣고 그냥 그 지날 사람으로 봅니까? 저는 선관위원장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직책을 수행하든지 공정하게 하고 객관적이게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선관위원장도 사실 저는 맡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당에 맡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하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당원 동기들이 이 허평환이가 선관위원장 하면 서로 신뢰하고 믿지는 않겠냐 하는 이 마음으로 처음에 내가 거부를 했다가 아주 수용을 했습니다. 이 당을 창당 과정에서 지금까지 이러고 함께 오면서 이리 왔는데 이번에 3기 지도부 선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선거 과정에는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합니다만 선거 끝나면 또 우리 당원들이 하나로 합단결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틈이 없도록 저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관리할 것이고 제가 하는 게 또 아닙니다. 제가 독단적으로 이 운영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선관위원들 다 의견을 다 들어서 그게 결의되면 저는 나중에 망치만 두드러지 저 개인 의견을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선거 끝날 때까지 객관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한건영 후보가 그날 분명하게 자기가 이규택 의원하고 관련된 오해를 받고 있는데 대표님 그거는 아닙니다 하고 얘기를 하길래 알았다. 내가 그 소리 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실이니까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도 이 시간에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논란을 하지 마세요. 그래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다 대결날에 드러나게 돼 있고 다 알게 됩니다. 정정당당하게 조심하시고 사소한 일을 가지고 당원들이 싸우고 분란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그 최종회의에서 그동안에 문제가 되고 의혹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오늘 논의했고 발표를 드렸습니다. 특정 후보 진영 쪽에서 여러 가지 제기한 내용은 후보 진영 쪽에 오늘 최종적으로 우리가 정리된 내용을 전달해 줄 겁니다. 후보 진영 쪽에서 그 자료를 참고를 하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베너롱 간사께서 투표하는 요령 우리 당원들이 정확하게 잘 알아야 합니다. 투표하는 요령을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죠. 간사인 변희룡이라고 합니다. 간략하게 이제 구두로 말씀드리는 것이 좀 이해하기 또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곧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바로 이어서 저희 관련 영상을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공지할 예정이니 그런 부분을 좀 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총 이번 선거 기간 동안 7번의 이제 문자 메시지, 즉 이제 선거
독려하는 문자가 발송이 됩니다. 물론 최종 7번을 받는 분은 마지막 그 시간까지 투표를 안 한 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는 것이고, 첫 번째 문자를 받으신 이후에 투표를 하시게 되면 그 이후로는 투표 동료 문자가 발송이 되지 않습니다. 그 투표 이제 게시 문자에는 투표하는 그 주소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클릭을 누르시게 되면 투표 참여하기가 이제 화면에 전환될 겁니다. 그러면 각 이제 선거인단의 인증번호는 자신의 생년월일입니다. 주민등록번호상에 있는 생년월일 6자리입니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당에서는 지난 그 선거인 명부가 확정되기 전에 안내 문자를 한번 드린 바 있고요. 그리고 그 이제 생년월일을 가지고 접속을 하시면 당대표 후보자의 사진과 이름, 그리고 이어서 최고위원 선거 후보자의 이름과 사진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대표 선거 후보자 2인 중에 1인, 최고위원 선거 후보자 6인 중에 1인을 누르셔서 투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불과 시작부터 이제 끝나는 데까지 한 10여 초밖에 소요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내용을 담은 저희가 유튜브 영상을 촬영을 한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따로 별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대한 현장 투표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장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지류, 지금 우리가 일반 공직선거에서 하는 종이로 하는 투표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현장에서는 터치 스크린을 저희가 한 5대 정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터치 스크린은 지난 대회와 다른 방식인데, 이제 일반 그 키오스크라는 그 손으로 갖다 대면 누를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편의점이나 아니면 뭐 패스트푸드점, 그리고 커피숍에서 좀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기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저 입구에서 저희가 그 일종의 보안 카드를 드리게 되면, 그 카드를 부스 안에 있는 단말기에 접촉을 하시면 바로 자동으로 인증이 되면서 투표할 수 있는 화면이 전환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 대표 후보자 중 1인, 그리고 최고위원 선거 후보자 중 1인을 선택을 하셔서 투표를 참여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아마 소요 시간 한 10초 정도밖에 안 걸릴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물론 저희가 이제 도와드리는 그 자원봉사자가 항시 옆에 있을 거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거나 불편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안내를 맡아주신 자원봉사자분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일단 구두모와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유튜버들 질문 있어요? 그 캠코딩 시스템이 25일 아침 6시에 깔릴 수 있다는 건가요? 예, 25일 06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핸드폰에는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없고 문자 메시지가 가면 그 문자 메시지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그 화면으로 전환이 될 겁니다. 7번의 기회가 7번의 문자 메시지 간다고 하니까 미리 선거를 한 사람한테서 안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일을 좀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 문자를 받고 빨리 선거를 하는 게 낫겠죠? 예, 아무래도 뭐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주시는 게 조금 투표율이라든지 뭐 이런 게 조금 더 낫고, 나중에 이제 최종 확인하는 절차에서도 좀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그 당일날 일정은 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당일날 일정. 킴텍스에서 당일날 일정. 예. 여기 보죠. 12시부터 5시까지. 우연히 설명해. 킴텍스 당일날 일정을 알게 예,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닙니다만 이제 지금 개발적인 내용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사무처 요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전 8시 30분부터 이제 행사를 준비를 합니다. 하고 이제 일부 문화 행사가 오후
당일 오후 1시부터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는 일단 최소 이제 오후 1시 맞춰서 좀 참여를 해주시되 이제 현장에서 투표는 이제 12시부터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직접 와서 투표를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후 12시까지 이제 대회장으로 나오셔가지고 안내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같은 경우에는 오후 1시부터 한 1시간 가량 이제 샌드아트 그다음에 성악 공연을 비롯한 이제 오프닝 공연들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부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대회 계획을 알리는 이제 시간이 이제 진행이 될 것인데요. 그때는 이제 후보자 정면 발표가 이제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2부 같은 경우에는 총 소요 시간이 1시간 50분 정도 소요될 예상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12시부터는 이제 현장 투표가 시작되는데 이제 3부는 이제 마찬가지로 또 투개표와 이제 직계 발표하는 시간으로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5시 이제 선거가 마무리되는 그 시간까지는 또 특별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좀 자유스럽게 투표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에 이제 투표 발표를 하고 최고위원 및 이제 당대표 당선 수락 소감 수락 연설을 하고 나서 5시 30분경에는 당선자 확정 및 전국 대의원들의 패배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창당 5주년 기념식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어지면서 이제 지난 5년간 우리가 걸어왔던 길에 대한 그런 영상들, 특집 영상을 좀 같이 관람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개회사 또 이제 해외에서 온 뭐 축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신임 당대표의 당대표 연설이 또 예정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창당 5주년 기념 축하 케이크 커팅과 함께 이제 퇴회 선언으로 당일 행사는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오후 6시 한 5분경에 저희가 행사를 마치고 최종적으로 대회장 정리까지 해서 저희가 마무리하는 것은 한 6시 30분 정도까지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현장 전자투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예, 현장 전자투표는 오후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걸 분명히 알아요. 예, 진행을 할 이게 예정입니다. 터치스크린 방식의 투표고 K보팅 시스템은 5시까지 아침 24시간 다 가능한 거 아닌가요? 현장에서도 두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한 예, 거예요? 맞습니다. 예. 현장에서 투표, 저희가 현장 투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부스 설치한 그 터치 스크린으로 투표하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고, 현장에서 핸드폰으로 똑같이 투표를 하시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5일 06시부터 시작을 하면 밤 2시, 3시 이럴 때는 본인 편한 대로 하시는 것도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많은 분들이 또 일부 저한테도 뭐 전화도 오르는데 왜 후보자가 토론을 안 하느냐, 그 근거가 어딨냐 하는 문의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문제 논의했습니다. 1차 우리 선관위 회의에서. 우리 규정에 의하면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해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논의를 많이 했는데 그 토론을 진행하려면 준비할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질문지를 만들어야 되고 또 질문지 만드는 과정에서 나한테 이게 뭐 특정 후보인데 유리하니 불리하니 시비 소리도 굉장히 거예요. 객관적으로 이 토론을 진행 벨트팀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당 여러분 입장하시기에 그럴 입장이 못했어요. 그리고 선관 위원들도 다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해서 좋다 그러면 후보자간 토론은 지금까지도 그건 안 했고 뭐 다른 정당 큰 정당 자꾸 얘기를 하는데 당에 돈만 많으면 우리도 전국 시도별로 순회하면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 누가 할 수 모르고 할 수 없어서 안 합니까? 돈이 없어요. 외부에서 전문가 영입해서 토론 준비하면 그 사람들 다 돈 줘야 돼요. 우리 당원들 데리고 누구 이번에 구성해가지고 하라 그러면 나도 또 편파 시비도 걸립니다. 토론으로 저거를 하려면
중견 언론인 그 전문가들 좀 구성해가지고 앉혀놓고 그 사람들 돈 주고 일이 진행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럴 입장이 우리가 못 된다는 걸 논의 결과 그러면 토론회는 생략을 하고 대신에 10분씩 3회 후보별로 유튜브 참관하에 입회하에 자기 소신을 발표할 시간을 주자 이렇게 결의된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그렇게 또 시시비비가 많은지 다 만족할 수 있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좋은데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가 뭐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입장이 안 돼서 그렇게 했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선거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그동안에 수없는 집회를 통해서 연설을 하고 회의를 통해서 후보자 개개인에 대해서 너무나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이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 지도부를 훌륭한 분으로 뽑아서 우리 공화당이 한당에 도약하는 그런 계기를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도 인도 적고 미흡하고 운영도 미숙합니다만 이 부분도 동기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해주시고 27일 킨텍스에서 마지막 행사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 다 함께 우리 공화당 동지로서 함께 전전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선관위 공식적인 회의는 오늘 이걸로 끝내려고 합니다. 회의와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방송을 종료하고 다시 시도당 당대표 지지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하니까 어때요? 자, 감사합니다. 아침 6시부터 문자를 가지고 우리 전성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시 반부터 27일 2시부터 시작되는 후보들의 정기 발표를 듣고 시작하실 수 있으시고 마지막에 후보들을 통해서 많은 메시지를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아까 잘 들으셨죠?